저희 정책 연구 보고서의 한 주제인 출연연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진수입니다. 이 주제도 앞에 그 PBS 제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묵은 주제이지만 여전히 그 현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61세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연구원 차원에서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있지만 특히 이 출연연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기관이고 또 국가 핵심 지식자산의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정년 61세로 단축됨으로써 그 기능이 상실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그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조기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책 연구하는 팀에서는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정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의 핵심 역할과 임무를 살펴보면은 저희는 정부 연구 개발의 핵심 기관입니다. 또한 작년 2019년 일본에서 했던 그 대한국 수출 규제 그리고 올해 초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산학연이 융합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연구자의 사기 진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의 그 출연연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연구 환경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출연연의 그 정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966년도에 키스트가 설립이 됩니다. 그 당시에 드문 유치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드문 외국의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년을 대학 교수에 맞게 65세로 주고 그 밖에 그 많은 우대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8불입니다. 그래서 30년간 그 출연연의 그 연구자들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30년간은 우대를 받고 스스로도 만족하는 출연연 연구원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997년도에 IMF를 계기로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61세로 정년이 낮춰집니다. IMF는 2001년도에 극복합니다. 일시적인 정년 단축인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은 2006년도에는 약간의 정년 후 재계약제라는 것이 있게 되고 이제 2013년부터는 정년 환원에 준하는 우수 연구원 제도를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인 정년 환원이 아니라 많은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불공정한 제도로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정년 연장법이 2013년도에 통과되면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년 환원도 되지 않고 60세부터 임금 피크제에
0.5배가 되고 이것은 정원의 90%가 이러한 임금이 삭감되는 그 부당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연연 정년 현황을 살펴보면은 특히 박사급 책임 연구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66년도에 책임연구원의 정년은 65세, 선임, 행정원, 기술기능원들은 58세였습니다. 1999년도에 61세로 줄어들고 2015년도에는 동일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원, 기술기능원들은 노조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그 이익을 계속 추구했던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2020년도 현재 우수연구원 제도 트랙이 있지만 여기에 그 적용을 받고 혜택을 받는 연구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구소에 인건비 상승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모든 일반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년 60세를 규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년 61세의 폐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은 신용현 의원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 대학 평균 이공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기간이 대학 평균이 35년입니다. 출연년의 경우에는 30년으로서 한 5년의 그 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냐 하면은 그 정년과 생산성 곡선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요 A 기관이 출연년입니다. A 기관이 60세의 정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간이 40세부터 시작해서 한 10년간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집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65세일 때 생산성 피크 연령은 차차 올라가지만 훨씬 이때까지 계속 이 출연년의 생산성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긴 생산성 피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출연년의 연구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국가 기술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대학 교수보다 짧은 연구 기간으로 중견 우수 인재가 유출이 되고 또한 신진 우수 인재의 영입을 어렵게 하고 이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출연년의 위상도 추락이 되고 연구자의 사기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년 61세를 맞이하는 출연년 과학자들은 행복하게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 이후 준비 현황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2010년도에 그 대덕넷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그 결과인데요. 크게 지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라는 사람이 60%입니다. 왜 아닌가? 보면은 경제적인 불안을 50% 정도 느끼고 있고 또 자기의 그한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 그 다음에 퇴직을 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불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 연구자가 이제 흡족하게 퇴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70% 이상이 정년이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정년 이전에 출연년에서 이직하는 출연년 과학자들의 이직 동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직자의 80% 이상이 30대, 40대입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기관이 50% 이상이 대학인데, 이유가 65세 이상의 정년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임금 피크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정년이 왜 65세로 환원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대학 교수보다 짧은 연구 기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그 인식 부족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20년 이상을 고통을 스스로 전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사기도 저하되고 스스로의 그 위상도 추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축적한 그 역량이 조기 사장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연구 생산성이 낮다. 사실 좀 아까 보여드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생산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도에 61세로 은퇴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의 그 연금 수급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년이 없고 다른 국가에서도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년이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연총에서는 사실은 2005년부터 회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자의 사기 진작에도 필요하지만 국가 연구개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2020년도 남승훈 회장님도 올해는 어떻게 정년 환원의 성과를 이루어 볼까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벌써 이제 올해가 가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2009년 이후에 5회 정도 발의가 됐지만은 여전히 폐기되면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카이스트나 GST, G지스트와 같은 특별 대우를 받는 출연연과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 그 25개 출연연도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 법을 일부 개정해서 추진하자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 연총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2012년부터 사실은 출연연 연구원의 그 정년을 실질적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니 우수연구원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자들이 정년 환원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에는 이것이 그렇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65세의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선발이 되기 때문에 선발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과도한 경쟁 및 협력 연구를 저해하는 함으로써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의 연구원들은 현재 우수연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입니다. 모든 정규직이 60세에서 마이너스 10%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61세에 15%입니다. 우수연구원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이 되는데 그나마 키스트와 화학연구원,
안전성 연구원을 빼놓고는 굉장히 부당한 임금 삭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정년 단축을 조금 빨리 65세로 환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65세 정년 법제화를 올해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21대 국회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하고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화 이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수연구원 제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년 우수연구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정원의 3%, 1년에 선발하는 정원의 3%, 그 다음에 전체 연구원의 15%를 확대해서 선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그 인원수의 운용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과학기술연구원에서 소관기관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5% 이내로 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회에서는 전체 기관 우수연구원 수를 고려해서 그 개별 기관의 우수연구원 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실천해서 적어도 내년 2021년도 과학기술의 날 이전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